그거 다 먹었잖아. 자, 이거 먹어봐요. 젤리. 이거 아빠 주세요.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애기랑 둘이서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엄마 몰래 밖에 나와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. 꿍이? 아, 꿍꿍이? 꿍꿍이라는 건 나중에 알려줄게.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마다 쓰는 렌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, 그게 바로 24-105mm 줌 렌즈입니다. 정말 전천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. 만약에 하나의 렌즈만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24-105mm f4 렌즈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S5 마크2 X로 촬영을 하고 있고, 제가 색 보정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시네 라이크 D2 컬러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ND 필터 하나 장착했고요. 노출은 3분의 1 스탑만 지금 올렸습니다. 피부톤이 조금 잘 나올 것 같죠? 아저씨들한테 인사할래? 아니야? 알았어. 이 파나소닉 뿐만 아니라 캐논, 소니, 니콘 모든 렌즈에서 나오는 화각되고 고정 조리개 F4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잠깐만,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너? 24mm부터 105mm까지 광각과 망원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영상은 사진과 조금 다르게 이 배경 흐림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눈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.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한 장으로 담고 그걸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리개가 조금 중요하다고 한다면, 이 영상에서의 조리개가 중요한 점은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게 왜냐하면은 노출의 변화 없이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게 만약 가변 조리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줌인과 줌아웃 초점 거리가 달라졌을 때 빛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때마다 노출을 따로 세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대부분에 나오는 제조사의 렌즈들은 고정 조리개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4-105 렌즈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까치가 저기 있네, 까치가. 그러다 보니까 렌즈랑 바디 처음 살 때부터 요 렌즈로 시작을 해도 되고,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중고 매물이 많다는 점입니다.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중고를 사서 시작하면 하면 될 것 같고. 왜 아기 왜?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24-105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브이로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처럼 셀프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잠깐만 24mm가 불리할 수 있는데, 그거는 어떤 초점 거리가 좋은지 제가 카드를 달아 놓을 테니까 제 지난 영상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. 뭐라고? 유모차가 혼자 가. 유모차가 혼자 갔어? 아, 미안해. 또 24-105 렌즈의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한테 잘 맞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고, 그 자주 사용하는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단렌즈를 살 수 있다는 그 통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50mm 구간을 많이 쓰더라,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나중에 50mm 단렌즈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. 자기가 어떤 초점 거리를 좋아하냐, 몇 mm의 렌즈를 좋아하냐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24-105 렌즈를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제조사의 24-105mm 렌즈는 다 손돌방이 들어가 있거든요. 바디 손돌방이 있는 카메라에서는 듀얼 손돌방, 렌즈와 바디 손돌방이 같이 작동하면서 더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, 혹시나 바디에 손돌방이 없는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렌즈의 손돌방으로도 바디 돌방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기 카메라에 바디 쪽에 손돌방이 없으신 분들은 24-105 렌즈를 사시게 되면은 렌즈 떨방으로도 버틸 수가 있다. 캐논으로 보자면 EOS R8 같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는 바디 떨방이 없잖아요. 그런 카메라들은 24-105 렌즈를 껴서 그걸 커버할 수가 있다.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손떨방이 굉장히 좋은데 24-105에 손떨방까지 추가가 되면은 거의 뭐 짐벌에 육박할 정도로, 짐벌에 가까울 정도로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저도 24-105 렌즈로 촬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손떨방 느낌 어떠신가요? 굉장히 부드럽지 않나요? 제가 좀 컷을 따서 제 얼박을 좀 지워야 되는데 중간중간 인서트를 넣어 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하나,
F4면은 배경 흐림 약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에서는 F4면 충분한 배경 흐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도 제가 F4로 한 다음에 24mm 구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배경 흐림 요 정도 되는 거 보이시죠? 85mm, 50mm만 되더라도 F4 조리개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배경 흐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. 그리고 2405mm의 장점이 셀프에선 약하겠지만 누군가를 촬영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24mm로 촬영하다가 50mm대로 편하게 촬영할 수도 있고, 셀피만 빼면은 브이로깅 하는데 가족을 촬영하거나 자기의 일상을 담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초점 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2470 같은 경우는 2405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. 두 배 정도의 가격이 되고, 그리고 F2.8이라는 게 밝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밝은 조리개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ND 필터를 무조건 써야 되고 오히려 F4 정도의 조리개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굳이 2470에 비해서 배경 흐림이 밀린다,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. 이 렌즈를 잘 활용을 하면은 2470 F2.8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조조도는 솔직히 2470 F2.8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요새 나오는 카메라들은 듀얼 베이스 ISO라는 걸 가져가잖아요. 저를 촬영하고 있는 S5 Mark II X 같은 경우도 듀얼 베이스 ISO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아니면 밤에 촬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듀얼 베이스 ISO를 켜고 촬영하게 되면은 이 저조도의 그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. 2470 F2.8이 데일리 렌즈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. 만약에 하나의 렌즈만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2405 렌즈를 추천드리고, 손으로 만지면 지지잖아. 손으로 만지지 마요. 봐봐, 지지 묻었잖아. 하나의 렌즈만 써야 될 경우에는 저는 2405 렌즈를 추천드립니다. 캐논, 소니, 파나소닉, 니콘, 후지필름, 어떤 카메라 상관없이 무조건 추천해 드립니다. 보시면 이렇게 24mm로 촬영을 해도 되는데, 자 35mm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50mm 그리고 85mm까지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. 꾹꾹이 안 닫고 이거 꾹꾹. 물 소리게. 왜? 오. 야, Oh,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.